어느새 해발 200m 위입니다. 세상에나, 이번엔 외줄타기입니다. 양쪽에 안전줄을 걸긴 했지만 떨리긴 매한가지입니다. 드디어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안 내려다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몸이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놓칠 것 같아요.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간신히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오른 지 2시간째.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서로 닿을 듯 마주보고 서 있는 거대한 협곡. 그 끝에 오르고 나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욕망인지 말입니다. 모로코 남부의 황량한 사막지대에 일찍이 그것을 깨닫고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삶이 빚어낸 황금빛 색채를 만나러 저는 더 거칠고 메마른 사막지대로 떠납니다. 이야, 왔다. 옛날 여행가들이 여기까지 와봤으면 다 와봤다라고 얘기하던 바로 그거, 아이펜하드입니다. 이야! 건조하고 황량한 암석 사막 위에 하늘을 찌를 듯 견고하게 서 있는 거대한 성체, 모로코인들의 전통 거주지 아이펜하두입니다. 마을 전체가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주변 풍경을 압도합니다. 진짜 듣던 대로 보존 상태가 완벽하네요. 이 아이펜하드는 모로코에서 가장 유명한 카스바예요. 카스바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그냥 성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유목민들이 워낙 살기가 어려운 데 살다 보니까 물 한 바퀴까지 가지고도 전쟁이 났어요. 그럼 이제 다른 부족이 계속 이렇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창문이 하나도 없는 튼튼하게 생긴 집에 부족끼리 모여서 숨어 있던 거죠. 그래서 아이펜하드도 원래 하두의 가족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두 가족이 숨어서 살던 곳인 거죠, 위험할 때. 11세기에 지어진 이후 줄곧 시간의 흐름을 거부해온 풍경,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뿐 아니라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사람들이 이 아이펜하드에 오면은 다 저쪽에 있는 큰 문이 정문인 줄 알아요. 근데 저 문은 사실 알리바바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세트로 만든 거고, 실제 문은 여기예요. 카스바는 전쟁 때 부족들이 숨어있기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문을 절대로 크게 안 뚫어요. 저 문으로 들어가야 진짜 옛날 동네에 들어가는 거죠. 고작해야 사람 한두 명 지나갈 정도의 크기. 거대한 성체의 문이라기엔 정말 작습니다. 문을 통과하면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골목과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건물은 진흙으로 지어 온통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이렇게 낮은 건물은 돌로 짓고, 높은 건물만 전통적으로 다진 진흙으로 지었어요. 이 다진 진흙이 원래 남쪽 아프리카의 특징인데, 여기는 이제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인데도 여기가 남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사이에 교역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의 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진흙으로 만들어져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복구 공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출입이 허가된 카스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계단이 엄청 좁아요. 계단은 물론 벽 천정까지 모두 붉은 진흙으로 쌓아 올린 건물 내부는 놀랍게도 굉장히 서늘했습니다. 벽을 두텁게 지어 더위를 막은 지혜가 엿보입니다. 진흙 계단을 따라 건물 꼭대기에 오르자 마침내 요새로스의 특징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진흙집이라서 지붕이 좀 흔들흔들해요. 오, 이게 카스바예요. 카스바는 이렇게 진흙으로 사각형으로 지은 집에 이렇게 탑이 4개가 있으면 카스바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 탑 하나마다 한 가족씩 살았어요. 그래서 4개 가족이 산 거고, 이 동네는 이 카스바가 5개 있으니까 20개 부족이 모여서 살던 곳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이곳은 낙타의 소금을 싣고 사막을 건너 대도시로 갔다가 금 노예를 싣고 돌아오던 대상들의 길목이었습니다. 무역으로 돈을 번 상인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을 짓기 시작했고, 적의 침입을 빨리 알아채고 대비하기 위해 이 높은 언덕 위에 터를 일궜습니다. 11세기에서 시간이 그대로 멈춘 3층 주거 공간입니다. 이 옛날 부엌이에요. 이 부엌 규모를 보면은 이제 옛날에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4가족, 그것도 대가족이 같이 사니까 뭐 화덕도 한 3개가 있고, 그리고 뭐 요리 도구도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는 굴뚝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 천장에 보면은 이 구멍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저 구멍으로 이제 연기도 나가고 빛도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 천장이 새까매요. 이 카스바 천장은 위에 이렇게 대나무랑 향나무를 이렇게 놓고 위에다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바른 거거든요. 이 창문이 조그만 게 더우니까 더위는 안 들어오고 빛만 들어오게 이렇게 구멍 하나만 조그맣게 뚫어놓은 거죠. 생각보다 밝아요. 그래도 여기. 야, 이 공간에서 이제 다 말 그대로 지지고 볶고 와글와글 같이 산 거예요. 이렇게 손때 묻은 정든 집을 두고 모두 어디로 떠난 걸까요? 놀랍게도 마을엔 아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산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Là, c'est la maison où j'habite, avec la famille. Ah, On d'accord. sont 12 personnes. Ouais. Vous voyez, une de deux. Bonjour, madame. Il fait des tapis berbères. Ah oui, vous fabriquez le tapis à la maison. 대부분 도시로 떠나 마을엔 현재 5가구가 남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들은 소일거리로 카펫을 만들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실 만드는 것부터 완성까지 모두 전통 방식입니다. 호기심을 보이는 저를 위해 양털로 실 잡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카펫 하나 만드는데 드는 노고가 정말 대단합니다. Là, c'est l'indigo. Après, l'amande, mint, L'amande. oui, safran, henna. Ah, donc c'est toutes ces couleurs naturelles. Naturel, oui.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답니다. Ça, c'est la clé. Et là, il y a les moutons. Ah oui. Tu fais que tu le prends comme ça. 핫산 씨 가족은 양을 7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가스바에선 1층이 가축들의 전용 공간입니다. Pourquoi vous le gardez les animaux à l'intérieur? Parce qu'on a dans la maison, on a les jardins par l'extérieur, on en ramène l'herbe à manger à D'accord. l'intérieur. 그 시간 핫산 씨의 어머니가 점심 준비로 분주합니다.
모로코의 전통 음식 쿠스쿠스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재료가 조금 생소합니다. 보기엔 빵가루나 좁쌀 같아 보이는데 이 굵은 가루가 밀가루랍니다. Comme ça. 제가 무척 신기해하자 핫산 씨가 친절하게도 밀가루 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뭘로 빻으려 했는데 맷돌입니다. 바다 건너 모로코에서 맷돌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맷돌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밀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갈고, 두 번 갈고, 세 번째 갈면은 쿠스쿠스래요. 그러니까 저는 쿠스쿠스가 굉장한 비법이 있는 요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밀가루예요. 냄비는 아래 위 두 층으로 나뉜 쿠스쿠스에라는 냄비를 사용하는데 위에서는 쿠스쿠스를 쪄내고 아래에서는 고기나 야채로 만든 스튜를 조리합니다. 각각의 재료가 조리되면 접시 바닥에 쿠스쿠스를 깔고 이렇게 스튜를 만들어서 위에 얹어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별미로 양고기나 생선 등의 메인 음식을 얹기도 한답니다. 말로만 들었던 쿠스쿠스를 드디어 맛볼 차례입니다. Ça veut dire bienvenue. Merci. Le traditionnel berbère, on mange avec les mains. Moi, je vais vous faire comme berbère. Comme berbère. D'accord. Ouais, mange. Comme ça? Ouais, comme Comme ça. Monsieur. Comme ça. Comme ça. Ouais. 보기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그랗게 주먹밥처럼 말려요. Berbero. 근데 나는 죽어도 안 돼요. 일단 한번 맛을 볼게요. 먹는 방법은 어설퍼도 맛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밀가루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뻑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쪄가지고 밥알처럼 탱글탱글하고 탄력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온갖 야채랑 향신료랑 그 닭고기 국물의 냄새가 쫙 배가지고 이 다채로운 향기가 씹을 때마다 팍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쿠스쿠스 한 접시를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식사 자리. 저도 마치 한 가족이 된 듯 자리가 무척이나 따뜻하고 편안합니다.